시장 정보 회의를 통해서 어떤 디테일과 그다음에 우리 거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혜주 운하는 언제 뚫린답니까? 요번에 이제 만조 돼가지고 주말에 만조가 있었는데 만조가 되면 이제 물이 이제 올라오니까 배가 좀 더 이제 떠서 이게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일단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 쉽진 않죠. 아직까지는 돌리지 못한 것 같아요. 사진에 보니까 거의 이렇게 가로로 누워버려가지고 예. 한 일주일쯤 전에 수혜주 운하 이슈가 있기 전에 이영로 차장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하나 얻어 걸렸네. 이게 이제 그거에 촉발된 거죠. 기술적으로 한국의 조선 3사들이 이제 뛰어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발주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기존의 에버그린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일본 업체하고 이제 계속 거래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선주는 일본 회사.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사도 일본 회사. 그렇죠. 보험회사도 일본 회사. 국적은 대만. 뭐 파나마? 대만? 네, 그 대만. 에버그린사가 이제 대만 해운사이고요. 네. 그게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용선해가지고. 용선해서 운영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배가 운영하는 도중에 지금 현재로서까지 나온 얘기는 운행하는 도중에 전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계가 다 멈췄답니다. 그때 네. 이제 바람이 부니 강풍이 부니까 배가 이제 거죠. 돌아가서 이제 걸린 형태로 이렇게 밝혀지고는 있는데요. 수심이 깊지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준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배를 못 띄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는 이제 HMM 우리나라 HMM이 46년 만에 희망봉 쪽으로 우회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에즈 운하가 막히니까 기존의 루트였던 그 아프리카를 돌아서 오는 그쪽으로 이렇게 배를 돌리고 있는데 많은 이제 해운사들이 이제 돌리는 방향 쪽으로 일단은 가고는 있는데 이게 돌게 되면은 운영하는 운임 비용도 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시간도 좀 지체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돌아가죠. 엄청나게. 그죠? 그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있다 그래서 국제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당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이렇게 전무로 막 찍혀 있는 보니까 배들이 엄청 정체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정체돼 있죠. 그 안에 실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수혜가 되는 업종도 있을 거고 반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도 있을 텐데 당장 수혜라면은 일단은 배는 뭐 지금 뚝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뭐 어찌됐건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신규 발주 부분들이 이제 일본의 기술력도 잘 못 믿겠다라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 그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사실. 어쨌든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보게 되면 2023년 정도까지의 이제 도크는 이제 거의 차고 있는 것 같고 2024년, 2025년까지는 또 이제 지속적으로 2025년부터 환경 규제 또 들어가 부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발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항공 물동량도 늘어나잖아요. 항공 이제 여객은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객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인가요? 하루에 100만 명씩 왔다 갔다 하시고 여객기. 근데 어찌됐건 그 여객기들을 리퍼하는 거 있잖아요. 뭐 리퍼블릭은 아닌 리퍼폰이라고 왜 개조하는 분들처럼 여객용 운항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그런 회사들. 이게 이제 오히려 지금 이 상태가 되니까 빠르게 이제 배로 가도 되는 것들이 이제 언제 뚫릴지 모르니 이제 또 항공 운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된 거고요. 물론 단기간이겠지만 늘어날 가격이 오르겠고. 그거에서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도 여객에서 화물기로 개조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수혜들도 보여지는 기업들도 있는 거고요. 국내로 많이 타진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쪽으로도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쪽이 이제 그렇답니다. 계속 그거를 여객기를 개조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싱가포르 회사가 가장 전 세계에는 탑인데 이미 개조를 계약한 게 10년 꽉 차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자, 그건 그거고 나중에 그런 정보 사항이 또 포착되면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오늘 본질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툭 던져놓으니까 또 길어지겠네 이게 잘못하면. 자, 그러면은 기업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조선업은 현대미포조선 뭐 주가 그렇죠. 금요일날 한국조선해양하고 그 탑으로 저는 지금도 탑으로 놓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인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그걸 다 수주했단 말이에요. 20조를. 예. 20조를 수주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올해 삼성중공업도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뭐 계속 발주가 나오고 수주가 되는 것들은 이 조선 3사 쪽에 올려 있으니까. 예. 네. 뭐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이제 갖고 나온 기업. 기업으로 갈까요? 기업은 뭡니까? 예. 오늘 어떤 기업 정보회의? 갖고 나온 기업은 이제 만도입니다. 만도. 예. 만도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ESG라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만도가 2020년 A등급을 획득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만도가 지속적으로 더 계속 잘 크고 회사가 잘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재무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평가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만도는 이게 우수하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도가 기존에는 이제 차량 부품들을 만들 때 기계식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신규로 진입할 때 되게 상당히 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쪽을 하던 우리 그 빅테크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만들겠다고 너도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애플도 뛰어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어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 부품들이 여러 필요로 한 회사들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부품단에 있던 그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차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잘 달리고, 잘 멈추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태죠. 그래서 EBS라든지 EPS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다 대부분 이제 전장화돼 있고 이게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식 기기 장치가 장착이 되면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뭐 약간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사가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고 많이 이제 판매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주죠. 폭스바겐 그룹에서 만도의 서스펜션을 1조 1조 규모인가? 조 단위 규모였던 것 같은데. 5천만 대 분량 정도. 5천만 대가 아니라 5천만 개. 정도 수준인데요. 상당히 대규모로. 그러면은 1,000만 대 좀 넘는 수준입니다. 왜냐면 이게 차 한 대에 바퀴가 4개 달려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도에서 개발한 그 서스펜션을 제어하는 전자장치 중에 SDC1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SDC10 제품명인가요? 네, 제품명인데 이 SC10 같은 경우는 전자식 서스펜션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서스펜션이라는 게 쿠션. 그렇죠. 쿠션이죠. 충격 받는 거. 근데 이게 고도화되면서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만도에서 만든 거는 스마트폰의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요. 그 안에서 그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앞바퀴 뒷바퀴 다. 그래서 의미가 있나? 그러면 이제 차량을 다닐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차량을 만들 수가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코너링 돌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세팅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 그 컴퓨터가 제어하게 놔두게 되면은 차량이 코너를 돌 때 바퀴의 안쪽 부분은 소프트하게 하고 바깥쪽 부분은 하드하게 해가지고 코너링을 완만하게 돈다든지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앞으로 꼬꾸라질 때
앞에 서스펜션을 강하게 만들고 뒤에를 네. 부드럽게 만들고 그 대신 갔다가 멈출 때는 또 뒤가 이렇게 반대되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또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에 대한 좀 이제 하이엔드급에 대한 이 서스펜션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요즘에 회사입니다. 이제 수입차들 고가 차량들 보면은 조향 장치가 앞에 바퀴를 돌리면 뒷바퀴는 반대로 도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끄럼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이제 서로 이제 제어를 해서 이렇게 막 바꿔주는 거고요. 코너링 할 때 이렇게 네. 조금 그래서 뭐 코너링 돌 때도 앞바퀴만 이제 앞바퀴가 이제 강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일반적인 우리 전륜차 같은 네. 개념이죠. 근데 뒷바퀴를 강하게 만들면은 후륜차 개념 정도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게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이고 또 만도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련된 부품들을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만도가 이제 이번에 합병을 한 회사가 있죠. 자회사. 네. 예, 이 합병을 통해서 R&D 인력이 그쪽에 한 150명 정도가 있는데 그게 같이 통합을 돼가지고 그런 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고 있고 글로벌로 이제 뻗어나갈 때 그 기존에는 현대 기아차에 대부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제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도 헬라라는 기업에서 이제 라이다의 제품들도 이제 좀 네. 만들고 있고요. 자율주행 레벨 2까지는 현재는 뭐 제네시스 라인이라든지 모하비 이쪽에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예, 전자식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이오닉 5에도 탑재가 되고요. 각종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한테 신차급에는 다 이제 들어가면서 향후 차가 이제 계속 신차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뭔가 주가는 그래 최근에 뭐 반응은 어떤 정도였나 모르겠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작년에 조금 올라오다가 옆으로 좀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3개월째 그냥 네. 그 자리 내지는 좀 이게 이제 지분 공시하는 전자공시 쪽에 보게 되면은 연기금에서 이제 연기금에서 계속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주구장창 파는 건 아니에요. 며칠 팔다가 빠진다 그러면 다시 사요. 연기금에.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면 또 팔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 지분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9%대 정도까지 연기금이 이제 줄여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원래 이제 연기금에서 투자의 보유 지분이라든지 한국 시장 전체에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까 하려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선거 이후로 이제 바꾸겠다고 선거 이후에 그거를 결정을 하겠다 발표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발표는 연기는 했지만 매도에 대한 거는 일단은 좀 이제 줄지 않을까 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에 대해서 이제 매도하던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수급에 대한 개선도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네. 되고 있고요.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타이밍. 그러니까 뭐 항상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내용은 거의 이제 얼추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만 노력해서 찾아보면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워낙 정보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네. 시점. 네, 예, 그렇죠. 언제 볼 거냐.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가격 상관없이 그냥 뭐 할 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투자하고 네. 사고 네. 주가 떨어지면 기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시장 막 올라가는데 3개월 동안 옆으로 제자리에 있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방향은 설정해야 되겠구나. 네. 어디로든 가야 되겠구나. 예, 그쵸. 그렇게 되네요. 만도가 이제 중국 쪽에다 투자했던 부분들이 이제 고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로 해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네. 2020년 2분기 이후에 이제 흑자로 턴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매출액은 많이 줄었지만 그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부분하고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분기당 한 3, 4천억 정도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올해 예상되는 게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6조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3,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상향시켜도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가치가 이제 시가총액이 3조 정도가 돼 있는데 네.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26% 정도의 퍼가 26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봐도 지금 현재 66,400원에서 한 9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6만 원 중반이니까 6만 6천, 예. 네, 9만 원까지는 룸을 좀 보고 네. 그래서 시장 용어는 이제 업사이드 네. 죠. 한 방에 다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좀 이런 시장이 어떻게 어디로 갈지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떤 탄성 주가가 좀 이렇게 탄력을 받으려면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요인이 네.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말씀하신 서스펜션이라든지 네. 이런 것만으로는 좀 미적지근하고 지금 그 UAM 네. 도심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 무인항공 예. 무인항공 유인항공이 됐건 무인항공이 네. 됐건 그다음에 파보라고 하는 이제 개인 네.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 시스템도 이제 그 시제품부터 해서 뭐 관련 기업들이 네, 굉장히 예, 많잖아요. 그쵸. 뭐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네. 그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부각이 된다면은 만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자율주행?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확정적인 거나 이런 거 아직은 좀 없는 그렇죠, 상태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뭐 괜히 풍문을 또 그냥 뒤집어 네. 꺼내올 수는 없고 네. 일단 알았어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건 이거는 좀 뭐랄까 화산 지진대 부분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는 진도 6 정도 되는 그런 지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워낙 거기 뭐 지진 많이 나오고. 예, 근데 이제 그 불의 고리. 강도가 네. 예, 좀 세지고 있고 많이 이제 되고 있으면서 요번에 얼마 전에도 그 화재가 일어났던 부분들도 네. 이런 지진에 의한 부분으로 인해서 안쪽에서 이제 문제가 자동차 발생해가지고 부품단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의 자동차 부품단 회사들이 일본이 한 20개 이상의 이제 그 상위 레벨에 공급망이 예. 사실 많이 조금 위협을 받는다. 이게 네, 이제 상대적으로 만도한테는 수혜다. 이 얘기를 그럴 수도 하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뇌피셜. 네. 네, 상상이지만 뭐 그렇죠. 그거는 이제 팩트에 근거한 건 아니고. 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보 정도니까. 네.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예, 괜히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없고. 오늘 아침에 하는 내용들은 약간 부드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도 좀 많이 정제하고 순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을 떠들어하게 돼서 네, 이 코너가 좀 어려워요, 사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의 특징도 네, 예. 몇 가지만 좀 들여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같은 지난주.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없었는데 일단 네. 상한가 간 두 종목이 있어요. 이 KLF 같은 경우는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 국내 해운 물류 쪽이 부각이 되면서 사회이사 선임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사회이사 선임 인사가 윤석열 서울대 법대 출신이랑 그런 동기라 연관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KLNet이 상한가를 갔고요. KLnet. 네. 네, 이름 어렵네. 그다음에 홈센터 홀딩스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네. 공약으로 내세운 신규 주택 공급이나 이런 공약 발표 부분들로 인해서 그 보강 산업이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장중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보강 산업인 시멘트 레메콘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보강 산업의 최대 주주가 홈센터 홀딩스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돼가지고 상한가를 좀 갔고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엮인 거, 그다음에 실적 발표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4%대 움직임에 이렇게 그 시간에서 움직였던 날이었습니다. 네. 특별한 게 그저 없죠. 정치 부분은 또 솔직히 이게 민감해가지고. 예. 아니 근데 보면 보광, 네. 피닉스, 그다음에 BGF도 금요일 날 움직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음. 홍씨 일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홍라희 여사하고 네, 네. 뭐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홍석현 이제 중앙일보 미디어 네. 홀딩사 회장하고 그다음에 홍석조 사장이 BGF. 네. 네. 요즘 뭐 그런 쪽으로 관련돼 이게 가지고 뭐 이게- 이제 좀 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저는 솔직히 네.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네. 완벽한 이슈고 이거는 솔직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건들질 않습니다. 네. 네. 건드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냥 그렇다더라는 예, 것만 예. 이제 인지해 주면 되고. 하여튼 뭐 전문 분야가 아니라 저희 또 그 정치 테마주 이따 전문가 네. 있어요. 네. 그분한테 여쭤보죠. 뭐. 자, 51분, 52분. 예. 마무리할까요? 네. 하실랍니까? 더 할 얘기 없어요? 뭐 요즘 이게 커다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네.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도 아까 잠깐 뭐 좀 지진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관련된다면 우리 반도체 수에 관련된 것들도 지금 소재 리얼리티. 예, 소재 진짜.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이 또 얼마 전에 브라 아르곤 그 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네. 포토 레지스트 브라 아르곤 PR, 포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품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삼성에 들어갔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또 수혜주로서 부과될 수도 있고 반도체 소재 관련된 것들은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워낙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들. 예. 알았어요. 그것도 이번 주에 또 시간 되면 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 정보회의 월요일 거는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